사실 그렇다. 근데 사실 시장에는 뭐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크게 떨어지는 것도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노태우 정부 때 경제수석도 하셨고 또 건설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일기 신도시도 기획하고 설계하셨다는 걸 제가 얘기를 또 전에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향 안정세라는 게 뭐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현 정부는 어떤 기조를 갖고 좀 주택 정책을 가져가야 될까요? 특히 두 가지를 내가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첫째는 지금 뭐 이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 정책이 중장기 계획이 없이 집값 정책이 중장기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의 그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그러지 말고 적어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주택 가격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연소득 주택가격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연소득과 주택가격의 비율, 비교해서. 그걸 PIR이라고 말합니다. 네네. 근데 이 PIR이 우리나라가 지금 14입니다. 14배. 그거는 중위 집값이, 중간 정도 집값이 중위 소득자의 연간 소득의 14배라는 이야기니까 중간 소득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14년 모아야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살 수 있다, 서울에서. 네. 그런 이야기예요. 14년이요. 14년. 한 푼도 안 쓰고. 예, 한 푼도 안 쓰고. 그런데 이것이 뉴욕은 얼마냐면 7입니다. 7. 우리나라 두 배예요. 절반. 예, 우리나라의 절반이고. 절반이요. 런던이 8입니다. 8. 7, 8이네요. 예, 그러니까 대충 뉴욕이나 런던이나 한국의 절반 집값이 절반밖에 안 된다. 소득에 비해서. 저는 뉴욕하고 런던이 집값이 참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정말 비싼 거네요. 정말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악. 나쁜 것의 근원이다. 첫째,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첫째가 집값이고, 그렇죠. 집 마련. 그리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집값이 첫째 원인이고, 그리고 빈부격차의 원인이 집값에서 나오고, 그리고 한국의 삶의 질이 다른 나라보다도 떨어지는 첫째 이유가 주거비, 이 집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 PIR, 즉 소득에 대한 집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려라. 예. 이걸 목표로 삼아라.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일정한 미래 시점을 잡아서 네. 저는 한 10년 잡습니다. 10년 뒤에 한국의 이 집값을 절반으로 소득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중장기 계획 목표로 삼자. 그러면 그걸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은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예.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매년 소득을 3%씩 올리고 집값을 매년 3%씩 떨어뜨리면 10년 뒤에 가서 한국의 소득 대비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뉴욕이나 런던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네요. 그런 정도 되는 거죠. 네. 한 7, 8년 월급을 모으면 중간 정도 집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적어도 그런 정도는 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저출산 문제며 결혼 안 하는 문제,
또는 이 빈부격차 문제 네. 또는 삶의 질이 나빠지는 문제, 젊은이들이 뭐 그냥 희망을 절망하는 갖지 문제, 않고, 네.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발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첫째로 집값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 집값이 네. 폭락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뭐 3%, 4% 이런 정도 떨어지는 건 물론 고통스럽지만 예, 예. 그건 견딜만한 고통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 견딜 만한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국민도 하고 정부도 그거를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빚 얻어서 집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빚내서 경기가 집 사라고. 나빠지니까. 예. 또 현 정부 하에서도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로 다시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이건 두 가지로 다 잘못입니다. 하나는 집값 떨어지는 것을 올려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 대가로 가계 부채를 늘려서 나쁘고 이건 아주 나쁜 정책이다. 따라서 집값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렇죠. 폭락하지 않으면은 3, 4% 떨어지는 그냥 두라.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집값을 올리려고 하지 말아라. 과거에 정부가 쭉 그렇게 왔어요. 과거 정부도. 경기가 나쁘면은 집값을. 네.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예. 거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이게 쉽도록 이렇게 계속 하자. 이걸 계속 하되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죠. 하되 현재 35층의 층고 제한을 없애버렸는데 그렇죠. 이것은 잘못이다. 층고는 제한을 해야 된다. 꼭 35층까지로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예. 그 지역에 따라서 네네. 좀 차등을 두더라도 서울시가 고층 가령 5, 60층 지대도 있고 네. 20, 30층 지대도 있고 또 20, 30층 단독주택 지대도 있고 어느 도시나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층고 제한을 없애버리면 층고 제한이 높아질수록 재개발하는 주민들의 이익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고층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서울 시내는 전부가 50층, 60층짜리의 고층 아파트에 숲이 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서울은 슬럼화한다. 그 모든 것이 그 교통 문제라든가 채광이나 공기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그래서 생기네요. 결국은 슬럼화한다. 그래서 이 층고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이 균형을 잡도록 하라.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